아이들이 듣기엔 좀 잔혹. 거기서 소가 등장해서 자기 밑구멍에 손을 넣어서 가져가라고 해요. 뭘 가져가? 그래서 이게 항문 밖으로 안 꺼내져 가지고, 근데 팥쥐 엄마는 제가 또 신호부 팥쥐 엄마가 본인이 근데 사실 욕심 남편이 있잖아. 욕심 쩌네. 남편이 이제 남편이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팥쥐가 콩쥐인 척을 했대. 뭐야? 원님은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 뭐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게.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낙준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미국 갔어요 이 녀석. 네,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서 곰 보고 그런다고. 진짜 공을 받더라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막 곰이 돌아다닌다고 막 신나게 사진 보내고 그랬는데, 근데 뭐 저희가 또 영상이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헬프님 만나고 싶어서 카메라 켜. 그렇죠. 제가 이제 동화 속의 뭐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 외국 동화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네. 디즈니 엄청 좋아하네. 오늘은 콩쥐팥쥐. 콩쥐팥쥐. 예, 저도 어릴 때 많이 느꼈던 거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좀 비슷한 동화가 있잖아요. 콩쥐팥쥐랑. 신데렐라. 그쵸. 생각하면 신데렐라랑 비슷하다. 그쵸. 둘 다 네. 계모한테 괴롭힘 당하고 새언니한테 괴롭힘 당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결국 신발을 떨어뜨렸는데 네네. 그 신발을 찾아줘서. 콩쥐도 신발이에요? 신발이 나 기억이 안 나네. 꽃신이에요. 꼭진이구나. 콩쥐는 원님, 그리고 맞아. 신데렐라는 왕자님. 왕자. 누가 따라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신데렐라를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콩쥐를 그렇게 바꾼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 만든 언더우드가가 있어요. 그 여사, 언더우드 여사님이 한국에 이제 막 선교 활동하고 좋은 일 하면서 콩쥐팥쥐 민담을 보고 소설을 보고 이거 한국판 신데렐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미 이거는 한국에 있었던. 신기하다. 둘 다 좀 비슷한 설정인데, 신발이라는 게 짝이 맞아야 되는 상징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왕자님이 나의 어떤 반쪽을 찾는 그런 느낌. 콩쥐도 그래서 그런 상징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콩쥐팥쥐는 원래는 동화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전래처럼 내려오는 민담이거든요. 그냥 말로 전달되던 예. 이야기. 그러니까 동네에 이렇게 말 잘하는 애 한 명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쵸, 할머니들이 애한테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거나. 근데 사실 이게 민담을 보면 아이들이 듣기엔 좀 잔혹 그쵸.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맞아요. 이 콩쥐가 팥쥐랑 그 엄마를 복수해요. 너무 잔인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민담 버전에서는 콩쥐의 엄마, 친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이 팥쥐 엄마를 들이고 팥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화 버전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걸로 나와요.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팥쥐랑 팥쥐 엄마가 콩쥐를 괴롭히는 건데, 근데 민담 버전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자기 딸이 그러는데 그걸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바엔 죽어라. 그렇죠. 그 아버지가 너무 무관심했다거나, 나빴네. 그렇죠. 아니면 동조를 했다거나, 학대를 방임했다거나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바꾼 것 같고, 팥쥐 엄마가 이제 팥쥐한테는 되게 쉬운 일 시키고 막 고기 반찬 먹이고, 콩쥐한테는 되게 힘든 일 시키는데. 깨진 독. 맞아요, 깨진 독. 근데 거기서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팥쥐한테 무슨 나무 호미 주고 이렇게 자갈밭을 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어렵죠. 나무 호미가 깨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소가 등장해서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소가 뭐 이렇게 도와주고 막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콩쥐한테 주는데. 예. 뭐야? 영험한 어떤 소죠. 근데 민담에서는 그 소가 음식을 주는 방식이, 자기 몸인가? 소가 음식을 어떻게 주냐면 자기 밑구멍에 손을 넣어서 가져가라고 해요. 구멍이 뭐야? 항문이야, 항문. 뭘 가져가? 그래서 팥쥐가 거기서 이제 항문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음식을 가져갔더니 거기에 이제 떡이랑 과자 막 음식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콩쥐는 또 착해 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 가서 팥쥐랑 팥쥐 엄마랑도 좀 이렇게 주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뭔 뜻이야?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런 게 특유의 민담 스타일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요정이 나타나고 신령이 나타나고 이런 거 개념보다는 뭔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어떤 동물들이 좀 영험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게 이제 특유의 좀 민담 형식이고 근데 아이들 버전에서 무슨 선녀가 내려와서 뭐 해주고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들한테는 좀 더 쉽게 다가가는데 뭐 내가 그 소의 항문에서 음식을 꺼내가지고 그걸 먹고 어떻게 그러면 그렇잖아요. 소똥 아니야 소똥. 그래서 이제 팥찌가 이걸 듣고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막 팥찌 엄마랑 팥찌가 막 괴롭히니까 또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팥찌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똥만 나오지. 팥찌가 너무 음식을 많이 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문 밖으로 안 꺼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 팥찌는 소가 도와주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팥찌는 음식도 못 건네고 막 소한테 치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 뭐 이상하다기보다 좀 우리 전통 민담 같은 느낌이죠. 재밌네. 맞아요. 약간 상상하기가 되게 좋네. 그쵸. 클라이막스는 이제 잔치집에 가는 거죠. 잔치집. 신데렐라는 무도회를 가는 것처럼 잔치집에 이제 갔는데 이제 또 옷이 없어. 그래서 막 울고 있더니 또 소가 나타나가지고 소 진짜 뭐야? 예쁜 옷이랑 또 꽃신을 이렇게 줍니다. 그때는 또 밑구멍에서 줬단 말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고 왔나? 그 옷을 입고 가는데 민담 어떤 버전에선 콩쥐 엄마가 소로 나타난 거다 이런 얘기도 살짝 나온대요. 그럴 수 있겠네. 엄마가 나타난 걸 수 있겠네. 그쵸. 예쁜 옷을 입고 오니까 이제 팥찌랑 팥찌 엄마가 막 또 그 옷 어디서 났냐 그러고 막 또 혼내가지고 이제 콩쥐가 막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신발을 흘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평양감사 원님이 보고 이제 저 처자 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 신발 주인을 찾으러 가는데 약간 제대로 못 봤나 봐요. 약간 실루엣 정도만 봐서 이 신발 주인을 찾아라 했는데 팥쥐 엄마가 욕심이 생겨서 너가 저 신발을 이제 신으면 원님과 이제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신발이 안 신어져서 팥쥐 엄마가 이제 발가락을 끊고 미쳤다. 발가락을 끊고 억지로 일단 신었대요. 근데 막 피가 나고 그리고 걸어보라고 했더니 막 어떻게 걸어? 막 절뚝절뚝하니까 그거 보고 있는 이제 그 원님이나 이방들도 뭐 곤장 쳐라 저 거짓말 하고 있다. 탐욕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근데 팥쥐 엄마는 제가 또 신어본 팥쥐 엄마가 본인이 근데 사실 욕심 남편이 있잖아. 욕심 쩌네. 남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팥쥐는 발가락을 힘줄을 끊고 본인은 이제 발이 넙대대 했대요. 그래서 발 양쪽을 깎아내고 신었는데 어쨌든 그걸 뭐 다 본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 않고 이제 저 둘을 곤장 쳐라. 그래서 이제 곤장을 친 거예요. 콩쥐가 결국은 그 신발을 신고 원님과 결혼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동화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전라도에서 많이 그 젓갈당근 그 사건이 이제 그 다음 발생하는데 이제 콩쥐가 원님 옆에 결혼하고 하니까 막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도 콩쥐가 착해. 막 팥쥐랑 팥쥐 엄마를 남편 통해서 막 공격할 수도 있었잖아요. 벌도 주고. 근데 그냥 뒀어. 근데 이제 팥쥐랑 팥쥐 엄마가 뭐 자주 찾아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품어주려고 했나 봐요. 어쨌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제 더 이상 나를 괜찮다. 괴롭히지 못하니까 좀 트라우마가 약간 치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은 들어요. 일시적으로나마. 근데 이제 팥쥐가 이렇게 보고 콩쥐가 막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입고 있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콩쥐 이렇게 보더니 야, 너 보니까 여기 목 뒤가 좀 더럽다. 그래서 내가 좀 씻어줄게. 연못에 가자. 우리 멱을 좀 감자. 이렇게 해서 연못에 갔는데 이제 연못에 미는 거예요. 팥쥐가 콩쥐를? 그래서 콩쥐 죽였어. 진짜 콩쥐 죽어?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제가 여러 민담 버전을 확인했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팥쥐가 콩쥐인 척을 했대. 뭐야? 그때 남편이 이제 그 원님이 근데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졌냐 그랬더니 당신을 기다리려고 계속 밖에서 이렇게 있었더니 얼굴이 까매졌대요. 자네 왜 이렇게 목이 길어졌나 그랬더니 당신을 계속 보려고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렸더니 목이 길어졌다고 얘기를 했더니 원님은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예요. 뭐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심청이랑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뭔가 이 동화에서는 남성 캐릭터들의 무능함, 그 아빠도 사실 빠져 있었고 아빠도 그렇고 남편도 그러네. 남편도 그렇고 진짜 무능하네. 진짜 무관심을 떠나서 무관심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니면 이걸 내가 열어볼 용기가 없는 건지
어떤 판도라의 상자처럼.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콩지가 또 무슨 노파한테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원님 남편이 밥상을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젓가락짝이 이렇게 달랐어요. 그랬더니 젓가락짝이 안 맞네. 그랬더니 이제 콩지가 갑자기 목소리로, 귀신이잖아요, 목소리로 젓가락짝이 바뀐 건 알면서 사람짝이 바뀐 건 모른다. 당연히 그것이 그래서 그 원님이 이제 팥쥐를 잡아다가 이실직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팥쥐를 죽인 다음에 그 송장을 젓갈로 만들어서 팥쥐 엄마한테 보냈고요. 그리고 팥쥐 엄마도 이제 그 범죄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딸 팥쥐가 이 사또랑 결혼하더니 이렇게 아주 좋은 선물을 보내왔구나. 그리고 딱 열었는데 이제 그게 자기 딸로 만든 젓갈이라는 걸 알고 이제 팥쥐 엄마는 그대로 또 죽은 그걸 보고, 졸떨만하지. 그리고 이제 콩쥐가 빠진 연못을 이렇게 물을 빼고 봤더니 콩쥐가 살아있었대요, 다시. 어떻게 살아있어? 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귀신까지 해서 나타나놓고. 뭐 귀신도 됐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숨을 쉬어서 또 콩쥐랑 뭐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이게 마지막에 억지 해피엔딩 만들려고 하고. 약간 이건 처음엔 그거 아니었다가 약간 그 사람들의 반론과 불만족이 있으니까 아니 이야기 썰꾼들은 또 이 사람들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즉흥적으로. 살았어. 근데 살았대. 살았어. 그러면 콩쥐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우는 사람도 있을 그러니까. 거고. 에이 뭐야 저 이야기꾼. 저렇게 착한 사람은 좀 복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살았어. 민담이니까 붙일 수 있죠. 살았어. 그랬더니 이제 그걸 또 들었던 후세 또 이야기꾼들은 이 버전이 좀 낫다. 건선징악이나 이런 거. 근데 좀 그게 궁금한 게 팥쥐가 어떤 식으로 분장해서 사또가 그 남편을 속여요? 그거 자세히 안 나와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죠. 나랑 항상 같이 살았던 아내가 팥쥐로 바뀌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게. 그리고 둘이 뭐 피가 섞인 자매도 아닌데. 근데 저는 이 민담이 신데렐라 버전보다 훨씬 좀 좋다고 느낀 게, 마지막에 복수하는 거? 그쵸.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캐릭터라는 게, 우리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봐도 너무 평면적인 캐릭터는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인공이 너무 소극적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당하고만 있고,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야지만 이 드라마가 완성이 된다면 사실은 그건 좀 보는 입장에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팥쥐를 이렇게 처단하라고 콩쥐가 종용한 건 아니잖아요.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냥 쟤 아니야. 너 왜 못 알아봐. 그리고 귀신으로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냥 틀린 거니까. 나 아니. 그 말 하고 싶었다고? 아니 이게 내가 중간 과정을 좀 뺐는데 무슨 막 노파한테 무슨 막 굿을 주고 노파가 어디 나갔다 오면 우렁각시처럼 밥 차려주고 이래가지고 노파한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약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노파가 사또한테 가가지고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기 와이프를 죽였다고 죽인 걸 알면 화나서 이거 어. 참을 수가 없긴 하지. 빌드업이 제가 봤을 땐 있고, 그치. 이걸 알면은 분명히 이 남자가 쟤를 처단할 거야 라는 사실 그 생각은 했겠지. 그리고 막 비난도 하잖아요. 젓가락 바뀐 거 알아보면서 왜 사람 바뀐 거 못 알아봐?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심하잖아. 원님이 좀 사건을 묻으려고 하다가도 귀신 무서워서 한 거일 수도 있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넘어갈까 하다가도 아씨 이거 넘어갈까? 분명히 팥쥐인데 어. 이거 각 보니까 콩쥐는 이미 없어진 거 같고 아씨 그냥 살까? 어차피 뭐 상관없는데 나 하다가 근데 귀신 돼서 나타났으면 어떤 주변의 뭐 도움만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사건을 좀 해결했던. 사실은 살아 있었는데 살아 있으면 또 팥쥐가 나를 또 해코지 할 수 있으니 귀신인 척해서 그러면 남편도 귀신은 무섭잖아. 물 속에 이렇게 빠졌다가 어떻게 살아 있었는데 쉽지 않다, 이 팥쥐가. 근데 만약에 내가 나가면은 쟤네 또 물리력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뭐 독살할 수도 있고. 남편이 날 보니까 이렇게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 이미 한 번. 그 두 번 못 지켜줄 이유도 사실 있지. 심지어 이 마을에 뭐 사또 아내가 됐는데도 안전하지 않는데. 게다가 나를 죽인 게 아닌데 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은 해봤자 할 수 있는 해코지가 뭐 곤장 때리고 너 그러지 마 정도일 텐데
각을 보니까 아 쟤네는 나를 진짜 어떻게든 죽일 애들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죽은 척을 하고 귀신인 척을 해서 우리 남편에게 쟤들을 살인죄를 물어서 죽이게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빡 나타나야지. 이거겠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후반부 보면 약간 특유의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야 살아 있었어. 안 죽었네. 야, 콩지 안 죽었어. 야 기가 막히게 그 물 뺄 때 그거 들어갔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학대를 당했잖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뭐 우리 헬프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굴 복수하고 싶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는 그건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회복 신호라는 얘기가 있어요. 복수하고 싶다가 왜 그러냐면 너무 심한 학대를 당하고 그거를 개선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공격을 당했다. 내가 언니나 엄마한테 저 잘했어야지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언니랑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난 복수하고 싶어. 저 사람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복수와 치료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수를 해야 내가 다 치료가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뭐 복수는 복수대로 하시더라도 나의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수는 하고 정신과를 찾아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별개예요. 복수를 했다고 정신과 그게 다 치유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고 힘들었다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면 우리가 복수를 하고도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복수 다 했는데 원하는 대로. 문동은은 생각보다 행복해지지 않았어. 결국은 문동은 이 둘이 살아남은 건 저는 복수를 해서라기보다는 그치. 서로의 인간적으로나 사랑 이걸로 인해서 새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복수를 해야 이게 끝난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콩지도 제가 봤을 땐 치료 좀 받아야 돼요. 그러게 정신과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뭐 본인도 쉽지 않겠지. 어린 시절 이렇게 한번 됐고 나이 들어서 또 한번 죽을 뻔한 위기를 그러니까. 겪은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오셔가지고 치료 좀 받고 좀 스프라바토 같은 게 PTSD에 좀 도움이 된다고 요즘 많이들 나와가지고. 죽은 척도 하고 너무 이게 인생이 진짜 쉽지 않았네. 우창윤 선생님 같았으면 어떻게 되셨어요? 우창윤이 콩지다. 근데 잘한 것 같아. 죽은 척을 해서 살인죄를 물게. 민담엔 그런 내용 없어요. 아니 분명히 그런 것 같아. 쟤네를 죽이려면 살인죄여야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살인죄가 아니면 해봤자 곤장이나 뭐 당시에도 이런 건데. 쉽진 않았겠죠. 그치.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 난 사실 착한 사람인데. 거기에 또 원님의 아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외압을 쓰는 거다. 원님 입장에서도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죽였다 쟤네가 나를. 그러면 이건 이제 1대1의 복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짠 사실 나 살아있었지롱. 그러니까 살짝 더 큰 잘못을 좀 유도했다. 그치. 젓갈을 만들기 위해. 미는 순간 옳다구나. 너 잡았다. 수영을 잘하니까 강가로 간 걸 수도 있어요. 원님은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러면 근데 사실 거기까지도 원님이 맞춰놓은 걸 수 있어요. 그것까지요? 남편한테. 파치가 나한테 강가로 가자고 했다. 근데 보니까 얘가 날 죽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척 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쟤네가 안심했을 때 그때 복수하자. 왜냐면 바로 알아보면은 사실 그거는 높낮이가 없잖아요. 파치도 얼마나 떨리겠어.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했다. 안심하고 이제 파찌랑 파찌 엄마가 신날 때 최고의 행복을 맛봤을 때 확 떨어뜨린다고요? 그쵸.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와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나 그냥 그건 상상도 못했어. 아니 그냥 그거까지. 이 미나를 그냥 분석해 봤을 때 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그래야 복수가 되지. 어쨌든 둘은 행복하다고 한 거 보면 우창훈 선생님의 추리가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콩지 입장에서 좀 섭섭하잖아요. 맞아. 아내가 바뀐 것도 모르고. 네. 근데 이렇게 미리 입을 맞춰놓은 거라면 그 이후에 회복하는 것도 쉽긴 하겠네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콩지가 그냥 죽은 척 하고 있을 때 뭐 먹고 살았던 것도 원님이 다 도와줬으면은 어렵지 않고. 죄도 더 큰 죄잖아. 이게 맞아. 이제 죽이고 시신 유기에다가 그리고 아닌 척까지 하는 거면 이 판사님들이 이런 거는 반성의 기미가 없잖아. 뭐 예를 들어 자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여자인 척을 한 거는 이건 사실은 죄질이 더 큰 거니까. 그러니까 적갈형도 받을 수가 있죠. 사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아마
콩지와 원님이 깔아놓은 판에 팥쥐가 말려들었다. 들어갔다. 예. 하지만 팥쥐랑 팥쥐 엄마의 오랜 시간의 패턴을 봤을 때는 콩쥐가 파악을 했을 것 같아. 이렇게 했을 거다. 애네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죽이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인 척 했겠다. 왜냐면 자기 신발 아닌 것도 잘라가지고 막 신을 그게 맞겠네. 우짱 선생님이 콩쥐였다. 그럼 그 젓갈도 먹죠. 이렇게 더 큰 복수를 위해서. 무슨 소리야? 그걸 먹는 건 복수야. 이미 죽었는데 뭔 복수야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